마늘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늘 품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의 기후 조건과 유사한 지역에서 생산된 씨마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자가 채종한 씨마늘을 선택합니다. 또한 재배 작형에 따라서 알맞은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노지 재배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만은 하우스 풋마늘 같은 경우는 수확기가 빠른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풋마늘이라든지 햇마늘, 건조 후 저장용 등 용도에 맞는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늘의 경우에는 한지역 마늘과 난지역 마늘이 있는데 한지역과 난지역 마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난지역 마늘의 경우는 파종 후 바로 싹이 나고 잎이 한 3, 4매에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월동 전에 8, 9매 정도의 생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월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는 재배가 어렵겠죠. 한지역 마늘은 난지역과 달리 월동 전에는 지상부로 싹이 올라오지 않거나 아주 작게 한 1cm 정도의 아주 작은 싹만 지상부에 보이고 뿌리만 땅속에서 충분히 내리고 있다가 월동 후 2월 달에 지상부로 발화가 되면서 생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지형이라고 그럽니다. 즉, 이 차이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발화가 돼서 잎이 많이 자란 상태에서는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얼어 죽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는 난지역 마늘 재배가 불가능하고요. 추운 지역에서는 한지역, 따뜻한 남쪽에서는 난지역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량성 많은 난지역 마늘 품종이 경기도라든지 중북부 쪽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지역 마늘을 한지역 지역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반드시 겨울철에 보온자재로 피복을 해야만이 동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피복자재 없이 재배할 경우는 겨울에 추위가 옴으로써 동해 피해로서 거의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수입산 종구를 할 경우 스펀지 마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입산 마늘 재배 첫 해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마늘은 생산된 지역과 그 다음에 재배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 조건이 다르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마늘은 생산된 지역에서의 어떤 기후 환경을 몸에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환경이 다른 쪽에 가서 파종할 경우는 원래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마늘 쪽이 분화되지 않고 이제 스펀지 마늘, 즉 인편 미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편 분화가 일어난 마늘을 그 다음에 국내에서 심을 경우는 정상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푸른 선이 한지형과 난지형의 경계지형이었습니다. 난지형은 주로 남부 해안이나 경남, 전남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었고 한지형은 의성, 단양, 서산, 태안 위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늘을 보면은 난지형 마늘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지형 마늘은 약 20% 이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지형 품종에는 대서남도, 장세미, 홍산 이런 품종이 재배되고 한지형에는 주로 재래종, 의성, 서산, 단양, 삼척종 같은 재래종과 홍산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난지형은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마늘로서 월동 전까지 잎이 3에서 한 8매 정도 된 상태에서 월동하는 대서, 남도 재래종 중에서는 고당 4천 재래가 있고요. 한지형은 추운 중북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마늘로 월동 후 2월에 지상부로 맹화가 나옵니다. 주로 지방 재래종인 의성종, 서산종, 태안, 단양종 같은 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육성된 홍삼은 난지, 한지 재배가 모두 가능한 겸용 품종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량성 높은 난지형 품종, 특히 대서 품종이 중북부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난지형 품종이 한지형 지역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동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남도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도 품종은 76년도에 홍콩에서 도입됐는데 이게 상해 조생 또는
가정백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는데 77년도에 생산력 검정, 그 다음에 81년도에서 83년도에 정식 보급되었다가 83년도에 남도 마늘로 정식 명명이 되었습니다. 특성을 보면 월동 전에 잎이 자라고 봄에 추대하는 난지역 마늘이고요. 조생종이면서 구가 크고 조직은 좀 느슨하면서 저장성은 조금 약합니다. 약 12월 정도까지 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9월 하순경에 파종해서 6월 상중순에 수확을 하고요. 이 남도 마늘은 열구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수확하는 문제 때문에 얕게 심는데 얕게 심을 경우 열구 발생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심고 또 적기에 수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황토 땅이기 때문에 수확 문제 때문에 지금 전남 지역에서 남도 품종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체 모습이고요. 쪽수는 한 8에서 9쪽이 되고 추대할 경우 주화가 굉장히 큰 대립주화부터 소립주화까지 모두 얻을 수 있는 품종입니다. 대서 품종은 83년도에 스페인에서 식용으로 처음에 도입이 되었다가 창녕 일대에서 농가에서 재배해서 보니까 구가 크고 좋아서 이게 재배가 시작되었는데요. 경남도원에서 품종 시험한 후 대서마늘로 명명해서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성은 남도와 유사하게 월동전에 잎이 자라고 봄에 추대하는 극난지형이고요. 역시 조생종이면서 구가 크고 조직이 느슨하고 저장성이 약해서 상온에서는 12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남부지방에만 국한되게 재배되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 보온 자재나 재배 기술의 발달로 중북부까지 많이 재배가 확산되고 있고요. 파종은 9월 중순부터 수확은 6월 중하순에 수확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의 특성은 구가 크면서도 열구, 즉 열구나 2차 생장이 적은 것이 장점이고요. 그 대신에 단점은 뭐냐 하면은 생육 후기에 녹병이 발생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재 방제하는 농가에서는 녹병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만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농약 살포를 못하기 때문에 녹병 발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 같은 경우는 이 대서 품종을 선택할 경우 녹병 방제를 미리부터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물체 모습이고요. 대서 품종의 쪽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13에서 한 15쪽이고요. 일반 마늘 같은 경우는 보통 마늘이 바깥에 한 열이 있고 속쪽은 한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대서 마늘은 속쪽도 7, 8개로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겉껍질은 약간 분홍빛을 띠면서 구가 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소위 장아찌 마늘이라고 했던 것이 이 대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서 마늘과 홍산 마늘의 포장에서의 생육 특성입니다. 홍산 마늘은 잎이 약간 직선으로 서지만 대서 마늘은 잎이 약간 넓으면서 잎이 끝이 숙이는 이제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도하고 옹산의 특성인데요. 남도는 잎이 대서보다는 조금 좁으면서 이게 약간 고추선은 그리고 키가 약간 크면서 줄기가 약간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홍산 같은 경우는 잎이 쭉쭉 뻗으면서 약간 투박하다 그럴까요? 식물체가 강하게 보이는 잎색이 굉장히 짙은 그런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도하고 대서 품종의 비교인데요. 남도가 잎이 좀 좁으면서 줄기가 가늘고 직립인 것에 반해서 대서는 잎이 넓으면서 약간 처지고 마디 사이가 약간 짧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도하고 대서의 모습입니다. 한지형 재래종입니다. 한지형 재래종은 의성종, 단양종, 서산태안종, 예천종, 삼척종 같은 이런 지방 이름을 딴 마늘이고요. 주로 이제 육종 마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는지는 미상임이고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부 내륙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어 왔습니다. 난지형보다는 휴면 기간이 길어서 파종 후에 뿌리는 내립니다만은
맹화, 즉 싹이 나는 것은 월동 후 2월부터 지상부에 싹이 출현하고요. 인편 분화에 필요한 저온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4월 중순, 상중순에 인편 분화가 일어나고요. 보통 구비대기는 5월 중순경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늘 크기는 작습니다만은 매운맛이 강하고 저장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즉 매운맛이 강하지만 마늘 먹어보면은 매운맛이 강한 반면에 그 뒷맛이 굉장히 단맛이 받쳐주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마늘에서 기능성 성분을 알려진 알린, 알리신이라든지 어떤 풍미 같은 것이 일반 난지형 품종보다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성종의 마늘이고요. 보통 이제 육족이고, 지금 이 한지형 마늘 같은 경우는 일반 난지형 같은 경우는 줄기를 절단해서 통마늘 형태로 파는데, 아직까지 한지형의 경우는 이렇게 50개씩 묶은 주대마늘, 이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의성종과 홍산 마늘의 포장에서의 비교입니다. 의성종하고 대서마늘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도하고 대서 품종입니다. 홍산 품종입니다. 홍산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을 하였는데 꽃피는 마늘을 이용해서 품종 육성을 하였습니다. 보통 마늘은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품종 육성을 할 경우는 변이체를 선발하거나 아니면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품종 육성하는데, 홍산의 경우는 꽃이 피는 마늘 자원을 이용해서 교배 육종을 하였습니다. 특성은 한지, 난지 구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고요. 만생종이면서 구가 크고 조직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강합니다. 즉 저장성은 한지형 마늘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세가 강하고 뿌리 끊김이 현상이 좋아서 수확이 쉽습니다. 파종 시기는 일반 마늘하고 같은 시기에 파종을 하시면 되고요. 수확 시기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약 열흘에서 보름 정도 늦게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산의 또 하나 특징은 인편 선단부에 클로로필, 즉 엽록소가 착색해서 녹색이 발현되는데, 이 클로로필은 우선 미관상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만은 클로로필 자체가 기능성이기 때문에 다른 마늘에 없는 또 하나의 기능성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편수는 한지 재배 시에는 6쪽, 난지 재배 시 구가 커지면서 쪽이 7 내지 9쪽으로 쪽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수량성은 한지형에 비해서는 약 한 30%, 난지형인 남도에 비해서는 한 15% 정도의 수량성이 증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홍산 재배 시 유의할 점은 꽃피는 마늘을 이용했기 때문에 마늘종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후작물 재배하려고 일찍 수확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기에 수확할 경우는 수량성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즉 만생종이면서 구비대 후반기에 구가 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정상적인 증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세는 강하고 수확 시기가 늦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늘종은 대서하고 비슷한 소립입니다. 즉 수확할 때까지 마늘종을 두어도 마늘종이 크지 않는 재래종 같은 경우는 대립조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세미 품종은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특성은 인편 분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하우스 품마늘 재배용으로 적당한 품종입니다. 수확기가 남도 품종보다가 약 10일 이상 빠르고요. 일반적으로 잎 녹색이 옅고 잎 납길이 적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세미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에서 하우스 품마늘용으로 일부 재배가 되고 있는 하우스 재배용에 특화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종 특성을 나타낸 사진입니다.